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연립방정식은 방정식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앞에 방정식과 다른 점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 방정식 공부를 했는데 이런 거죠. 내가 모르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그거에 어떤 3을 더했더니 5가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있던 수가 얼마지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값 이게 바로 해가 되고 이걸 구하는 게 이제 방정식을 푸는 건데, 자, 모르는 게 한 개라면 당연히 미지수가 한 개겠죠. 근데 만약에 모르는 게 두 개다. 내가 모르는 게 두 개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지수도 다르게 더 많이 쓰여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 상황을 봅시다. 뭐 학생이 자전거를 타는데 한 명 또는 두 명씩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르겠죠. 그래서 한 명이 탄 자전거와 두 명이 탄 자전거의 대수가 다르다면 이런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한 명이 탄 자전거, 두 명이 탄 자전거의 대수가 다른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거를 같은 문자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x, 하나는 y라고 표현해 주면 결국 이게 우리가 14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수를 기준으로 식을 세워본다면 어떻습니까? 한 명이 탄 자전거 곱하기 x대, 두 명이 탄 자전거 곱하기 y대 더하기 하면 14가 된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따라서 x 플러스 2y는 14. 자,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식이 되겠고, 자,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답이 딱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x, y의 값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y가 1이라면 x는 12가 되면 되잖아요. y가 2라면 x는 10. 이런 식으로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미지수가 두 개가 있지만 방정식의 개수가 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연립 방정식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역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퀴즈 대회에 참가를 하는데, 자, 2점짜리 문제 x개, 3점짜리 문제 y개. 자, 이 상황을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 볼 텐데, 그래서 x, y 개를 풀었는데 모두 합해서 문제 개수로 보면 7개, 점수로 보면 16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조건이 지금 두 개가 된 거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이 문제 상황 속에서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바로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을 그대로 식으로 이제 수학적 언어인 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x와 y를 더하면 이게 7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점수로 본다면 2x 더하기 3y가 16이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그러면 동시에 만족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렇게 이 방정식이 함께 있는 거를 우리가 연립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연립 방정식의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와 y 동시에 구해야 되니까 이 쌍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서 쌍으로 표현하게 되고요. 이 순서 쌍을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x가 얼마, y가 얼마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풀어가려고 보니까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해는 당연히 대입을 하면 우리가 대입을 해서 두 식이 동시에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될 텐데, 이제 식이 두 개가 되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대입해서 값을 찾는다는 게 되게 복잡한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복잡한 식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이게 핵심이 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수학적인 방법입니다. 수학은 복잡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로 수학의 핵심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연립방정식이 만약에 이 연립방정식이 복잡한 이유는 뭘까요? 왜 복잡한가요? 그 이유를 따져보면 바로 미지수의 개수가 많기 때문이죠. 미지수의 개수가 뭐 여기서는 일단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서 복잡한 거야. 물론 식도 두 개입니다. 식도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식을 쉽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은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미지수의 개수를 한 개로 줄일 거냐? 그게 바로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라는 방법입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용어 그대로 우리가 대입법이라는 얘기는 한 미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대입해 주는 거예요. 하나를 그 미지수를 다른 방정식에 대입해서 없애는 방법. 가감법은 더하기 빼기거든요. 더하기 빼기를 해서 하나의 미지수를 없애는 방법. 그래서 결론은 둘 다 미지수 두 개를 한 개로 줄여주는 핵심이에요. 한 개로 줄여주고 나면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한 개 있는 1차 방정식 이 풀이 방법을 그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알아야 될 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한번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가감법을 택할 거냐, 뭐
그 다음에 이제 대입법을 택할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주어진 식이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처럼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데 y가 x 플러스 2면 y와 x 플러스 2가 같은 거니까 이 아래쪽의 식에 y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이제 대입법을 쓰기 편한 형태죠. 그래서 위의 식을 밑에 대입해 보면 3x 플러스 x 플러스 2는 6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게 이제 4x는 2항하면 4, x는 1이잖아요. x, y를 다 구해줘야 되니까 요거를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 주면 y는 얼마가 됩니까? 3.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대입법이죠. 자, 그러면 자 3번 같은 경우는 딱 보니까 이거 대입하려면 모양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귀찮죠. 그래서 1번식에 어떤 걸 없앨까를 고민했을 때 보니까 x를 없애면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이 식에 곱하기 4를 해줍니다. 그러면 뭐 마이너스 4x 더하기 4y는 12가 되고 4x 플러스 3y는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통째로 식을 빼주면 우리가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더해주면 없어지겠네요. 그럼 7y는 14가 되고 y는 2가 되겠네요. 역시 아무 식에 대입하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식에 대입하면 돼요. 수학은 무조건 쉽게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3. 오케이. x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2하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y는 2. 이 두 개의 식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 방식을 푸는 방법으로서 대입법, 가감법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여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풀었을 때 이건 이제 방정식으로는 이런데 우리가 이 각각을 보면 사실은 이 각각의 하나의 식은 또 1차 함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바로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식들을 표현하면 어떤 직선, 두 개의 직선으로 표현이 되고 좌표 평면에서 그 두 개의 직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1,3이라는 것이 결국은 여기에 이 점의 좌표가 1,3이 되죠. 왜 그러냐면 만나는 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두 개의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함수로 생각하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 이렇게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란하게 가거나 또는 이렇게 두 개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는 3인데 어떤 식이 만약에 2x 플러스 2y 두 배를 했는데 얘는 두 배가 안 되고 5야.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행한 상태로 되고 이런 경우는 해가 없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의 식이 만약에 동일해요. 그래서 x 플러스 y는 3, 뭐 2x 플러스 2y는 6이다. 이렇게 사실은 동일한 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프로 그린다면 일치가 하게 되고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두가 다 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이 연립 방식을 배우는 이유는 결국은 어떤 상황을 이 수학적 표현인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걸 텐데 그런 문제가 활용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앞에서 배우는 모든 방식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문제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이용하면 좋고요. 그림을 이용해서 결국 문제에 나와 있는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료들, 값,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들어주면 될 텐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 운동을 했네요. 그래서 칼로리가 있고 칼로리를 소모했고 시간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역시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거죠. 한 가지 종류의 운동 또 한 가지 종류의 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1분에 4kcal가 소모가 되고 1분에 9kcal가 소모가 된다. 자, 시간은 각각 얼마나 했는지 자전거는 x, 그 다음에 줄넘기는 y 분씩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은 몇 분? 95분. 칼로리는 505kcal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건이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나 칼로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됐잖아요. 그럼 시간으로 우리 식을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y가 95가 된다. 그 다음에 칼로리로 따지면 4 곱하기 x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y 한 개
505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자, 이 연립 방식이 만들어지면 이후의 풀이 방법은 가간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제 풀어 나가시면 되겠고, 그렇게 나온 x, y의 값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확인해서 원래 구한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 내용은 지금처럼 이제 미지수가 두 개는 1차 방정식을 풀었다면 이제 당연히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뭐 미지수가 세 개인 것도 같은 원리로 사실은 풀어 나가면 되고요. 뭐 그런 것도 같은 원리로 풀어 나가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이제 연립으로 된 2차 방정식을 한번 다뤄보자 했는데 똑같아요. 문제를 보면 결국은 내가 모르는 게 두 개가 있고 뭐 식이 1차, 2차 이렇게 묶어져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서 복잡한 거잖아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어서 복잡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한 개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미지수 두 개를 한 개로 바꿔주는 방법은 당연히 가간법 또는 대입법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이라면 대입법을 쓰기가 좋겠네요. 대입법을 쓴다는 얘기는 첫 번째 식에서 예를 들어서 y는 7 빼기 x를 바꾼 다음에 2차 식에 대입해주면 돼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x제곱은 25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식을 풀면 x제곱 플러스 49 마이너스 14x 플러스 x제곱은 25,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마이너스 25는 0. 결국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2차 방정식을 풀면 해가 x가 두 개가 나오겠죠. 뭐 또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각각에 대해서 y를 구해주고 y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책에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우리 교과서를 참고하시고요. 자, 또 다른 형태가 있는데 아까처럼 바로 하나가 1차식이면 바로 대입하겠지만 둘 다 1차, 이게 2차로 된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바로 대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2차식으로 된 걸 1차로 바꾸는 방법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2차 방정식 할 때 활용했던 바로 인수분해라는 방법이죠. 인수분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다항식을 인수들의 곱하기 형태로 표현하거든요. 따라서 2차인 식을 1차 곱하기 1차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수분해는 다 되는 식이 아니니까 인수분해 되는 걸 찾아야 되겠네요. 첫 번째 식을 보면 바로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은 0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 하나요? 자, 인수분해 공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숫자만 본다면, 자,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2, 1인데 마이너스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 나왔죠. y가 있으니까 여기 y를 곱해주면 곱해서 마이너스 2y 제곱 더해서 마이너스 1y, 자, 요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xx라고 해서 요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거든요. x 마이너스 2y x 플러스 y는 0. 자, 두 개 곱해서 0이면 어떻게 한다? x 마이너스 2y는 0 또는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결국 밑에 식이잖아요. 그럼 논리를 따지면 요 식과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요거 하나 풀어주면 되고, 이 식과 2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이 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당연히 대입법으로 풀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답이 두 쌍이 나올 테고 여기서 답이 두 쌍이 나옵니다. 역시 자세한 풀이는 책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2차 연립 2차 방정식까지도 확대해 갈 수 있다는 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네, 구체적인 것은 수업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